11년 만에 최고의 수준으로 오른 대출 금리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자 부담 때문이겠죠. 유동성 여력이 되는 대출자들은 신용대출부터 서둘러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빚을 갚아 이자를 줄여나가는 것과 또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상품을 찾아서 예금 쇼핑을 하는 것도 재테크 수단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25%인데요. 올 상반기에 기준금리가 3.75% 전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 유동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빚부터 상환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올해 부동산 투자도 금리 상승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로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국적으로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5%대까지 하락이 예상됩니다. 올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라면 주택 매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시기는 주택을 절대로 구입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올해 주택가격 하락세는 상고 하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L자형으로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매수 타이밍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요.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강보합세가 되면서 소폭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매수 적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시기는 쉽게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요, 올해 주목할 금융상품으로 채권을 꼽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 기조가 정점을 통과하면 채권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개인의 채권 매수액이 늘어나는 것도 채권과 같은 현금성 자산의 가치 상승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 달러화는 금리 상승세가 멈추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생 같은 실수요자라면 달러의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금을 보유할 필요도 있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을 이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부동산, 주식, 채권, 달러, 금 등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만이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며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올해 역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리 인상에 기업 실적의 둔화, 그리고 기업들의 유동성 악화,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악재가 많아서입니다. 국내 증권사 대다수는요, 올해 코스피의 등락 예상 범위를 2000에서 26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경기 불확실성 이후로 보수적인 추정치를 내놨다는 평가입니다. 뉴욕 증시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S&P 500 지수가 3150까지 추락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상승해 4000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금리 인상 영향으로 물가라든가 경기, 금융 안정감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욱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 등락할 수도 있고요.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와 감염병 상황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올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재테크의 미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배려의 마음이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질까, 즉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었죠.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물론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나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정부는 올해 양도소득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등 징벌적 부동산세 폐지를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보는데요. 정부는 먼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최소 주택 보유기간을 현재의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일 것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60%의 단일세율 중과세율 대신에 기본세율입니다. 6%에서 45%로 내리게 됩니다. 1년 미만 초단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70%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최고 양도소득세 60%를 적용하는데 이제는 1년 이상만 보유해도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은요,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할 때는 세율이 현재 70%에서 2020년 이전 수준인 45%로 내려가게 됩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게 되면 다주택자는 최고세율 82.5%입니다. 원래 75%인데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6%에서 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6%에서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 한시적으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지금 정부안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 2월 달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다면 역시 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9월부터 회기 100일 후 정기국회를 열게 되는데요.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169석의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